저는 이제 이제 주로 내것인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약들이 있고 그 공약을 생각하게 되신 이유랑 그다음에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미리 좀 들어본 건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번엔 무한동력 선생님부터.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 사회적으로 현재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되게 뜨겁고, 그리고 6월달에 반값 등록금의 열기를 결국 전국적인 반값 등록금 열기로 이거 사회적 정치적 관심 받으면서 정말 실제 열심히 땄던 대학보다 오히려 우리 학교가 제일 1호로 이제 반값 등록금 시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앞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 좋은 기회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기회다 하여튼 이것을 살려야 된다. 이것을 반값 등록금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서울시립대학교는 장학금 수혜율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00억만 하면 반값 등록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반값 등록금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실제 복지 혜택, 그리고 장학금 혜택 유지하고 아니면 늘리면서 반값 등록금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서울시장님이 공언을 했지만 최근에 나왔지 언론사에서 쓰듯이 2013년에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250억, 300억 재원말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실현 방법으로는 이제 11월 11일날 이제 예산 심의가 올라가면 12월 15일날 예산 통과되기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12월 9일날 당선 확정이 됩니다.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명확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년과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정치인들이 SNS로 대표되는 이 20대의 표심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번 반값 등록금을 경험한 정치인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20대 투표율이 높았던 것, 그리고 동대문 투표율이 높았던 건 어쨌든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값 등록금이 단지 서울시립대만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제1호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하게 되면 나머지 대학들도 다 같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관심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 여론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의회에서 또 항상 반값 등록금 해야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다수당을 구성한 만큼 무시 못한다 하여튼 거절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시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화나 그리고 집값 문제, 이렇게 집값 문제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 약 60%가 지방학생들인데요. 지방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숙사는 지방학생들 감당하기에 수용이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주변 집값이 너무나 비싸죠. 자취방이었던 집값이 이게 원룸으로 바뀌면서 30만 원이 40, 5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 자기 생활비 포함 약 한 100만 원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초학생이 명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 의회에서 10월 달에 이 유례 없이 서울시립대에다가 서울시립대 주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실체 파악을 해달라는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10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집값 안정대책으로 내세웠던 8만 호 임대주택에 대한 공약 일환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실현시키기 쉬운 곳이 어딘가라고 판단했을 때 어쨌든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가장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방식대로 서울시에게 얘기하는 명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법이나 정책 폐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서울시립대 개별의 총학생의 힘은 어쨌든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어날 수 없다고. 서울시립대 개별 총학생의 힘으로는 법이나 반대는 할 수 있지만 폐기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폐기의 방법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폐기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다른 학교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국공립대. 그것이 다른 학교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국공립대들만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국공립대 법이나 반대를 위한, 폐기를 위한 자리를 만들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이 6월 반값 등록금에 가장 선봉에 섰던 한대련 한국대학생연합에 이렇게 한국대학생연합 그런 활동을 같이 하면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이나 폐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반값 등록금이 된다면 서울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더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총학생회가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주요 저희 방향성을 알릴 수 있는 공약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 바람 한번.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학교 등록금이 뭐 타 학교에 비해 가지고 아깝시다, 싸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싼 편이죠. 이게 등록금 자체가 뭐 100만 원도 아니고 200 몇십만 원씩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10% 인하면 좋고 또 20% 인하면 좋고 반값이면 더 좋은 거죠. 무상이면 더 좋은 거고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공감하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될 때 공약 중에 한 개가 또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현재 총학생회장이 또 열심히 발로 뛰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힘을 또 보태고 싶고 그런 거. 물론 거기 있어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싶다.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됐을 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등록금이 싸진다고 싸진 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 우리가 반값 등록금 낸다고 반값 교육을 받거나 반값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육 환경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융복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루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선배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는 참 졸업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편 아니죠. 몇만 명 되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다른 이렇게 사립대 출신들에 비해 가지고 뭐랄까 크게 각출나게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왜 그럴까? 시립대의 무슨 예전부터 뭐 개인적인 분위기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몫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해 보면 교육 환경이 우리 학교가 기능인을 길러내는 대학이 아니었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기능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전공인데 저는 이제 건축 전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사회에서 저는 건축 전공이니까 건축 일을 잘하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인 거죠. 이제 그 이상의 제너럴한 그런 사회 통합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글래스 실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유리 장벽 같은 데 막혀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본적인 게 이제 교육 환경을 좀 열린 교육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학생들을 조금 더 뛰어있는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화요를 배출해야 된다. 그런 게 대학이 아닌가. 말 그대로 대학생이 가져야 하는 거 세 가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지은 사람. 김남도 교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지식과 꿈과 책임이다. 대학생이 가져야 하는 거. 근데 정작 우리 학교를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학점에 올인하고 스펙에 연연하고 결국에는 뭔가 각종 고신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그냥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기본적인 이제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녔던 특강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더 손쉽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 공약을 내걸었던 게 3차원 지식 포럼. 이게 지금 매년 고대에서 열리고 있는 건데 거기가 또 기획단장이 고대라 가지고 지금 계속 고대이긴 한데 고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연합 포럼이라 가지고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디든지 좋다. 학생들만 있다면. 거기서 또 유명인사도 많이 불러주고 하니까 참 쉽게 참여함으로써 시대인들이 같이 좀 의식이 끼어가지고 대학생활답게 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복지 같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학생들이 돈만 많으면 사실 어떤 복지든 다 해주겠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변환시켜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종합검진 이거 내걸었던 것도 당장 제 건강이 걱정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나는 이제 그거에서 그런 식으로 복지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당장 나도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면 안 되겠지만 많은 얘기를 듣죠. 그리고 또 학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올해 총학생회 활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옆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우리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공식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광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소통의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과학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직접 가거든요. 8개 과에서 뭐 개강총회 한다. 그러면 전 그날 6개를 다 뛰어요. 6개 술집을 다 가거든요. 가가지고 직접 얘기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런 소통의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외에도 뭐 세세한 것들은 다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교육 환경의 개선이 아니에요.